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힌트를 얻어서 국내 시장의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결고리입니다. 자, 오늘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반발 매수세가 오늘 좀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채금리 수익률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면서 부담이 됐었고, 결국에 이제 4분기 실적적으로 조금 더 포인트가 넘어가는 하루 동안의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러한 내용 속에서 어떠한 투자 전략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공개해 주시죠. 다시 돌아온 유가 80달러 진입. 또 간밤에도 유가가 또 2%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과장님, 이 유가의 상승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유가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기는 했지만 지금 사실상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에너지라든지 금융 쪽이 워낙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기에서 이런 궁극적인 이슈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 CNN 이제 보도를 보게 되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물가 상승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격화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내각이 총사퇴를 하게 되고 전국에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습니다. 이 수천 명 시위대가 대통령 관저하고 시장 집무실을 점거를 하게 되면서 불을 지르는 이제 사태가 이루어지게 됐고요. 유혈 사태로까지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1,000명 정도가 부상을 입게 되고 400명이 입원, 그리고 60명은 중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위 진압 과정에서는 다수가 이제 사망에 되게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이 전국은 매우 불안정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이유는 이 새 정부가 차량용 액화가스 가격 상한제를 해제하면서 촉발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상한제가 폐지가 되자 작년에 1리터당 50탱게로 약 한 138원이었는데 이 LPG 가격이 며칠 새에 120탱게가 되게 되면서 한 40% 정도가 이제 이 상승이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많은 이 일반 시민들이 불만을 이제 삼게 되고 이러한 이제 시위를 벌이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될 텐데 이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유 관련돼서 생산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커뮤니스트 뱅크 같은 경우에는 카자흐스탄의 상황이 점점 긴장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현재 하루에 160만 배럴 정도의 원유를 이 카자흐스탄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 즉 이 공급에 대한 차질이 빚게 됐을 때는 원유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었고요. 그 외에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또 한 가지의 이슈가 있는데 지난 주말부터 리비아의 국영 석유 회사가 석유관 보수 작업을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유에 대한 공급이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캐피탈 이코노믹스에서는 이 리비아의 원유 공급량이 향후 몇 주간 50에서 60만 배럴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펙 같은 경우에 지금 월간 증산 규모를 한 40만 배럴 정도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상쇄를 충분히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불안정한 요소를 보이고 있고 반대로 이제 수요 사이드에서는 위드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진행이 되게 됐을 때 결국 수요까지도 더욱더 확산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은 원유가 수요적으로 올라가고 공급은 불안하다. 즉 가격적으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이 원유 가격이 더욱더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도 다시 한 번 더 목소리가 높아질 수가 있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는 연준의 이러한 이제 매파적인 이 행보 자체가 더욱더 많은 부분 정당성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큰 그림에서든 또 이 카자흐스탄 같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작은 이런 이슈들까지 계속해서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더 많은 그런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내에서 이제 정유주들을 중심으로 보면 되는 건지 종목으로 좀 연결해 주세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국내에 있는 정유사들을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제 마진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이 사실상 이제 1불 때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이 이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요 근래 정제 마진을 보게 되면 6불 후반대까지 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정유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에서부터 조금씩 반등이 나오기에 충분한 이 시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SOE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은 결국 원유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원유를 많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국가들에 대한 이런 재정 상태가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아랍권에서 추가적인 건설에 대한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 관련돼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업체로 부각을 받고 있는 만큼 이 원유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 건설사 중에서는 관심을 두셔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상장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5G 관련된 종목이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UAE의 출장길에 오르게 되면서 5G 관련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나눴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중동 국가들에서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지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투자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가 될 수가 있을 거고 이거는 건설적인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5G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통신 쪽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 관련돼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이 5G 장비 중에서도 이 삼성향 이 벤더로서 속해 있는 종목들이 보다 더 많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게 이제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RFHIC라든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5G 수주를 받게 됐을 때 이 수혜를 받게 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까지 같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연결되는 종목들을 보니까 확실히 이 유가라는 것이 시장 전반에 아주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뭐 S-오일, 정유 쪽하고 연결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건설 쪽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현대건설 거기에다가 5G까지 RFHS와 서진 시스템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간밤에 상승을 했었고 긍정적인 좀 내용이 나왔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올해 이익 개선이 지속될 것이다. 중요한 증권사들의 그런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전해주세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 1.3%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이 중국 시안에서 계속적으로 봉쇄령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그에 따른 우려감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패키징 관련돼서, 시안 쪽에 일부 패키징이 맡겨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경영진에게 이 질문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생각보다 그런 부분 자체가, 빠르게 정상화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뭐 분위기 자체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주에서는 D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고 데이터 센터 시장이 견고하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의 올해 실적 개선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제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업체가 공급을 추가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시장이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일단 메모리 업황 자체가 2022년도가 더욱더 견고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반도체 섹터 관련돼서 긍정적인 전망은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율러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들어서 반도체 섹터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2022년도 반도체 관련된 시장의 매출은 전년 대비했을 때보다 9% 정도 증가한 6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사실 이런 부분 자체는 21년도가 한 5,600억 달러 되면서 25% 정도 증가가 됐던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더욱더 증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3년 넘게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반도체 업황 관련돼서 너무나 뭐 보수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2021년도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성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2022년에는 그렇지 못할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ES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을 하게 되면서 2022년도에도 반도체 섹터의 전망은 밝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월가의 이러한 이제 이 자산 운용사라든지 이 IB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섹터에 관련돼서 예전에 다소 부정적이었었다가 지금은 많은 부분 좋아지고 있는 긍정적인 톤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반도체 가격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을 때는 확실히 뭐 국내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돼서도 메모리 쪽도 상당히 더욱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는 좀 이제 반도체 쪽이 괜찮다라는 그런 리포트들 저도 좀 많이 좀 봤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했다가 이제는 구조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을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하면 생각나는 두 가지 기업은 떠오르는데 이게 또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큰 종목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을 어느 쪽으로 좀 다채롭게 연결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렇지만 오늘 상당히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 시작 전에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될 건데요. 이 삼성전자의 지금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는 계속적으로 요즘 상향 조정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과연 오늘 발표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가 이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경험적으로 보게 됐을 땐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는 그닥 움직이지는 못했던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오늘도 만약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깜짝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더욱더 상승이 나오게 될 것인지가 오늘 국내 시장과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주목하셔서 보셔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삼성전자가 못 움직이게 됐을 때는 당연히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두 번째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아지게 됐을 경우에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소재라든지 장기업체 쪽으로도 확산이 더욱더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역시나 이제 그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조금 더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섹터인 뭐 DDR5 관련된 수혜주라든지 이런 쪽을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관련돼서는 뭐 DI라든지 아니면은 테크윙이라든지 APTC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 충분히 거론이 될 수가 있는 만큼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재 업체에서는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한 TCK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소재 업체가 전반적으로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였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재 업체까지도 두루두루 오늘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과연 이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도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삼성전자가 얘기를 하니까 4분기 실적 시즌까지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DDR5 소재까지 연결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송태영 과장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